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일본 나가사키 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 무렵입니다. 당시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이국원 씨. 그런데 일본 공항 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입국 심사를 지연합니다. 나가사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 그 답사 일정을 어떻게 사전에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역사 기행단 답사단만 입국 심사를 보류한 채 따로 옆으로 빠지도록 한 뒤에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휴대물품 중에서 현수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촘촘히 저희들한테 확인하고. 일본 당국의 심사 보류로 공항에 억류된 시간은 대략 4시간. 준비한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국 허가는 받았지만 이번엔 일행이 탄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합니다. 갑자기 배가 기관 고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운항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은 모두 지금 접안하는 이 섬에 모두 내려라. 내리면 여러분들이 타고 갈 차량은 준비해 있으니까 그 차를 타고 다시 출발지였던 그 장소로 다시 가라. 결국 배로 이동해 답사하려던 계획은 무산되는데요. 임시로 접안한 섬에서 진행하려던 추도 의식도 방해받습니다. 이때부터 이 씨는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잠깐 추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좀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못하게 그야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회방을 놓고. 그리고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건 이들의 목적지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고난도로 사진을 찍었네. 멀리서 해가지고. 사진이 있어. 보니까. 나가사키 항에서 18km 남짓 떨어진 하시마 섬은 섬 모양이 마치 해상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군함도로 불리는 섬입니다. 섬 자체는 뭐 야구장 한 2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큰 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작은 섬에 해저 탄광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근대화를 상징하는 곳이죠. 일제는 전쟁에 사용할 석탄을 캐기 위해 강제로 조선인을 동원합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약 8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석탄 채굴에 동원됩니다. 1000m 깊이의 해저 탄광은 평균 온도가 45도가 넘어 숨쉬기조차 힘든 데다 가스 폭발 사고도 잦았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들하고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에 막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일을 했고,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되신 분들의 수많은 증언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다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배급 자체가 넉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주먹 크기의 감자에 약간의 그 안남미라고 하죠. 베트남 쌀을 섞어 지은 밥, 그리고 또는 콩깻묵에 약간의 현미쌀을 섞어 지은 밥이었고, 가축 사료나 다름없는 밥이라도 먹는 수밖에 없었다. 늘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거죠. 노동은 가혹했지만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조선인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도망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파도가 심해 탈출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도망치다 잡히면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늘 바다가 보일 거 아닙니까? 육지가. 보이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늘 그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저기만 넘어가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저는 이렇게 애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슬프게. 이처럼 강제 노역과 수탈의 현장이자 우리 역사에 있어 아픈 기억인 군함도. 그러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하시마 탄강을 포함해 23곳을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당시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23곳 중 7곳이 조선인을 노역에 동원한 강제징용 피해지라서입니다. 한국 측이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자 일본은 자세를 낮춥니다. 국제 무대에선 최초로 일제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More specifically,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센터 설립도 약속합니다. 그 결과 군함도를 포함한 23곳의 산업유산은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합니다. 저분들은 누군가요? 2015년 7월 5일 이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등재를 결정짓는 순서를 앞두고 대형 버스에서 내린 일본 대표단들이 총회 장소에 가기 전에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멀리 떨어진 이제 농성장에서 지켜보다가 좀 화도 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걸 제 눈으로 좀 꼭 기억을 해두고 싶어가지고 저 카메라를 들고 이제 좀 달려갔었죠. 그리고 5년 후인 2020년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등재 조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등재 조건이었거든 그게.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 조건으로 하겠다고 이제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등재 조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등재가 됐으니까 이제 모른 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거짓말인 거고 또 70억 세계인들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일종의.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약속하며 군함도 등을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나라와 유네스코도 이를 잘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등재에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일본 정부에겐 통하지 않는 듯합니다. 되려 자신들은 유네스코 공고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日本政府としては世界遺産委員会における決議勧告事項を誠実に履行していると。 이어 센터의 전시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포함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この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についても産業遺産委員会における約束通り2019年度中に開始をし世界遺産登録時これ2015年になりますがに日本政府が国際社会に約束したステートメントも
同センター内にパネルとして展示をいた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직접 다녀왔다는 이를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일본 특파원으로 있는 김호준 기자가 해당 장소에 관람 신청을 요청한 건 6월 10일. 관람이 허용된 건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7월 1일입니다. 신청하고 20일 지나서 이제 관람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뭐 신청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정보센터 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막상 7월 1일 날 갔더니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있었거든요. 네. 관람객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거의 8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람객이 없는데 왜 완전히 이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네. 왜 이렇게 의심이. 앞서 취재를 진행한 공동 취재단에 의하면 서약서를 쓰는 등 취재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300평이 넘는 센터 내부는 대부분 일본이 어떻게 산업유산을 일궈냈느냐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1, 2구역 같은 경우는 뭐 산업화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냥 기자 신문을 밝히지 않았었고요. 그 논란에 대한 이제 3구역이 가장 논란이 되는데 하시마, 일본말로 하시마, 일말로 이제 군함도 이제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자 신문을 밝혔죠. 거기 센터장이 나와서 또 센터장이랑 비서관이 4명이 저 앞에 붙어갖고 주로 설명하는 건 군함도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런 지역도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이제 뭐 4명이 이제 각각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지휘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는 이제 김호준 기자에 의하면 전시 내용 중 강제 노역을 설명하는 것이라곤 등재 과정 연역에 강제징용을 인정한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이 짤막하게 소개된 것과 출입국 부근에 당시 일본 정부의 약속이 패널로 설치된 게 전부였다는데요. 이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센터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유네스코에서도 가혹한 조건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게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런 증언이 아예 없냐 했더니 그 하시마 도민의 간사장이 있어요. 간사장이 그때는 가토 대사가 잘 모르고 그런 거구나. 가토 대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일본의 유네스코 대사가 표현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뭐 완전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터는 한 발 더 나아가 강제징용을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어린 시절을 군함도에서 보낸 제일교포 2세의 증언이 대표적입니다. 僕はいじめられたっていうことはもう何て言うかな逆に可愛がられたとかそういうのはありますけどね。こんな鞭を打ったらそれだけ仕事ができんもんね。 증언을 요약하면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같은 일본인으로서 차별은 없었다는 건데요. 사실과 다른 역사 왜곡이란 지적입니다. 조선인하고 일본인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없었다. 이러한 내용이고 또 임금도 제대로 주었고 임금도 차별이 없었다. 그리고 가혹강 노동을 조선인만 시킨 것이 아니다. 가혹강 노동이 있었던가 하면 일본인들도 똑같이 그 가혹강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당시는 국민징용령이
1939년에 발령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들도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진영이 아니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왜곡된 역사인 거네요.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 측의 반발에 대해선 이렇게 대답합니다. 当時の生活状況や労働環境、朝鮮半島出身者との関わり合いなどを紹介する客観的な一次資料である。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강제징용을 반성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5년 전 약속과는 너무도 다른 산업유산정보센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최종 확정된 이틀 뒤 일본 정부의 기자회견입니다. まずご指摘のこの forced to work の話の部分ですが、これはですね、当時国民徴用令に基づく徴用が行われたことを記述したものであって、これは何ら新しい内容を含むものではないと認識をしております。今回のこの発言は我が国として強制労働があったと認めるものではなく、これまでの日本政府の認識を述べたものであります。 강제징용을 인정한 사토군이 대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당시에 사토군이 대사는 일본의 그 우익트렌터에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정부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와서 끌려와서 일을 한 것, 억지로 일을 한 것은 징용에 의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변명을 바로 내놨죠. 일본 정부의 말바꾸기는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3곳의 역사 전모를 알 수 있는 전시 전략을 마련하라고 공고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2017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이제 정식 이제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죠. 예, 이게 이제 보존 상황 보고서인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 제강 선박 석탄 산업 이겠거든요. 강제 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 사항을 담은 보고서. 그런데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 일본의 산업을 지원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에는 자발적인 의미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2019년 공개된 두 번째 후속 이행 보고서에선 아예 관련 내용 자체가 생략됐습니다. 2017년의 보고서와 2019년의 보고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좀 더 추가가 됐냐면은 군함도 주민들의 증언들, 그러니까 당시 어린애들의 증언들을 받아가지고 그게 잘 살았다고 차별이 없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보고서 내용이 전부 다예요. 두 번의 보고서를 통틀어서도 이제 강제농역을 인정하는 내용 자체가 누락됐다 만큼 애당초 일본은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일본 정부. 하지만 정작 먼저 말을 바꿔온 건 일본이었던 겁니다. 근데 왜 자꾸 한국이 뭘 안 지켰냐니 우리 핑계를 계속 대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자기 논리가 이제 궁색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게 한국을 계속 때려야만 아베가 일반적으로 지금 일본의 그런 미디어도 그렇고 정치학자들도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을 때리면 아베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현재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는 8월까지 예약 관람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특히 도쿄올림픽이 원래는 올해 7월에 개최될 그러한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보러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정보센터를 개설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실제로 내년에 개최된다면 또 이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많은 외국인을 계속 유인하여서 일본의 강제징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여론전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이를 바로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SNS를 통해 끝까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장관 명의의 서한을 유네스코에 보내 더욱 강력히 군함도 역사 왜곡에 맞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에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일본 측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요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세계문화유산 제도가 운영된 이래로 등재가 취소된 사례는 2번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만이라는 지역에 있던 자연유산이 있었는데 그 자연유산은 훼손이 되어서 등재가 취소된 것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독일랑 엘베 계곡이 있었는데 엘베 계곡이라는 부분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랑 그 이후에 독일에서 거기에 다리를 짓는 바람에 등재되었을 때 그 경관을 해친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에 확인하지 않더라도 유네스코에서 가보니까 당시에 기준 안 맞네 라고 해서 취소가 된 사례가 2개가 있죠. 아프리카 오만이랑 유럽의 독일 사례랑. 여기는 이건 같은 경우는 다른 개념이죠. 또한 일본이 유네스코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내고 있어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외교관으로 불리는 방크는 이를 위해 국제 여론 형성에 노력 중입니다. 이 청원 사이트는 3억 명이 가입돼 있어요. 세계인들이. 그래서 실시간으로만 보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했더니 여기 지금 청원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고. 방크는 지난달 세계 최대 규모의 청원 사이트에 군함도와 관련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타이틀이 그거예요. 유네스코가 전쟁을 지지합니까? 왜냐하면 이 침략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침략을 합리화하는 이 군함도에 대한 부분을 방치하면 유네스코가 이 침략 사실을 합리화하는데 세탁기로 뭔가 명분을 세워준 거니까 우리는 유네스코 측한테 일본의 그 약속 당시 등재 당시 약속을 지키라는 식으로 모니터할 것을 요구합니다는 식으로 해서 청원을 올리고 있죠. 이 청원 이 내용이 그대로 유네스코에 전달이 돼요. 사람들이 입력이 되어서 청원을 시작으로 SNS를 통해 군함도와 관련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2개 있어요. 우리가 뭐였냐면 이 피노키오 표 있잖아요. 피노키오 표는 저희가 이렇게 쉽게 국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면 회원들이 자기 이제 SNS로 쉽게 국어로 퍼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았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외국인들 3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일주일 만에 30만 명이 봤어요 이거를. 네, 쭉쭉쭉 들어가요. 이 위에 군함도가 있네요. 네, 거짓말 끝이 없죠. 근데 이걸 일본 정부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떴어요. 그 일본 야후 메인에 일면에 댓글 2,000개 떴어요. 일본 저기 사람들 보는 거죠? 방크는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지면 결국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일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100% 증거가 있는데도 부정하는 일본 정부가 이거 왜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좀 보라고.
라고 우리가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전 세계인들한테 군함부를 시작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뭔가 지렛대로 세울 계획이에요. 역사란 입맛에 맞게 골라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어떤 미화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이 담보되지 않은 역사는 한낱 거짓을 모아놓은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지금처럼 고남도의 진실을 왜곡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자랑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